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간에 좋은 채소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5% 정도 존재합니다. 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많이 낀 상태로 지방의 비율이 5% 이상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대한간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간 유병률이 33%에 달하는 상황으로 국민 3명 중 1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성 지방간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인원이 폭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진단받은 사람 가운데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생긴지 모르겠다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간 하면 대부분 과음으로 인해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간에 지방이 침착된 상태입니다. 지방은 쌓여도 간 손상은 없는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간 세포가 손상되는 간염이 되고 그중 20에서 30%는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됩니다. 간경변증 환자의 10에서 25%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더 진행되기 전에 중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간에 좋은 음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체내 수분들의 사용이 잘 되게 도와주며 불필요한 성분들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술, 튀김, 단 음식 등을 자주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몸속의 열이 식지 않아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나리가 간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하는데요. 미나리의 여러 성분 중 퍼시카린이라는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미나리가 들어간 지리탕이나 생선탕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숙취 해소에 좋고 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다른 재료가 없다면 미나리만 넣어서 탕으로 소금만 해서 먹어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인진쑥입니다. 인진쑥은 예로부터 황달 치료의 특효약으로 전해오던 민간요법의 약재입니다. 방약 합편에 의하면 인진쑥은 맛이 쓰고 황달을 치료하며 부종을 치료하고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황달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B형 간염에 해당됩니다. 인진쑥에는 카피라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대표적인 간 항산화제로서 간을 손상시키는 성분인 류코트린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손상을 방지시켜주며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알코올, 마약, 담배로 인한 간 손상을 회복시켜 노폐물 및 각종 독소물질을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시켜 간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인진쑥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주어 간 경변, 간염, 간암 등 각종 간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인진쑥은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과다 복용을 하면 심장과 간에 인진쑥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진쑥 부작용은 두통, 설사, 급성 황달성 간염, 상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의학적으로 인진쑥은 찬 성질이고 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몸이 뚱뚱하거나 열이 많은 체질에 좋고 많이 마른 사람, 몸이 찬 사람,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냉이입니다. 냉이는 동의보감에서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냉이가 간에 좋다는 발표 내용이 있는데요. 2017년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최효경 박사님 팀은 국제학술 논문지에 발표한 약이 되는 음식에 냉이 추출물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 억제되는 것을 실험했다고 했습니다. 비만인 쥐에게 냉이 추출물을 먹였더니 내장과 간에 쌓인 지방이 줄고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냉이는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맛이 매우 좋죠. 된장국뿐만 아니라 무침으로도 섭취하면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에 좋은 채소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간에 좋은 음식은 레드비트, 양파, 매실, 새싹보리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과하면 안 되므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교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은 아랫배 등 쪽에 오른쪽, 왼쪽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 장기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온종일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은 하루에 대략 190리터의 혈액에서 2리터 정도의 물과 독소를 걸러냅니다. 이외에도 호르몬 분비,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 저하가 심해지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70%가 손상되어도 경고 신호가 거의 없어 우리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신장이 망가지는 줄도 모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신장의 나쁜 습관을 반복하며 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나쁜 습관들을 피하고 꾸준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 신장 손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지만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갈증이 난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장과 함께 혈액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했을 경우 신장에서 무리 없이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소변의 색상이 맑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변량이 줄고 소변색이 탁해지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결석이 생기거나 요로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최소 1.5리터 정도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면 비타민까지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소변을 참는 습관. 소변 참는 습관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신장에 염증을 생기게 하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혈액에 쌓인 노폐물은 신장에서 여과되어 방광으로 모이는데 소변을 오래 참으면 노폐물 처리가 되지 않고 요로의 압력이 증가하여 신장과 방광, 쓸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변이 급하면 바로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짜게 먹는 습관. 신장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섭취한 나트륨을 대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음식에는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고 체액 저류 문제가 생기고 신장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또 짠 음식은 소변으로 배설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체액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신장 혈관에 손상을 주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변으로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요로 결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요리를 할 때 정제 소금 대신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하고 건강한 향신료나 허브로 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매일 음주를 즐기는 습관. 술은 간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과한 음주는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해독 과정에서 탈수가 일어나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순환량이 줄어들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기 많이 먹는 습관.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닭고기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고기보다는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과 소화 기능에 더 좋습니다. 6번째, 운동을 멀리하는 습관. 우리 몸이 비만하면 체내 대사량이 많아져 노폐물이 증가하고 단백뇨가 발생해 신장과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또한 내장에 쌓인 지방이 직접적으로 신장을 압박하고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진통제 남용 습관. 우리나라에서 소화제 다음으로 많이 처방된다는 진통제는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감기나 두통, 치통, 생리통 등 여러 이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진통제의 화학 성분은 몸에서 대사되어야 하는데 과다한 진통제 복용은 체내 혈류량에 영향을 주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통제의 남용을 피하고 진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효가 있는 차를 마시거나 침을 맞는 등 자연적으로 진통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8번째, 탄산음료 마시는 습관.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음료수를 2개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신장질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배출되는 단백뇨 증상이 생기는데 단백뇨는 신장을 손상시키고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산음료 대신 신선한 야채 주스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손상되고 나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